오늘 제가 데이터셋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직접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우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했어요. 광고가 네이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글 영역으로도 확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구글 영역이 어, 뭐 비용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문제든 어, 외부적인 문제든, 즉 외부라는 문제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검색자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지 않거나 결혼에 대해 흥미가 없거나 그 관련된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유저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라는 가정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와 내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던 찰나에 저 성장률, 구글 검색에 대한 성장률 예측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앞으로 구글 검색 광고를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 사항을 일단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 중심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글 광고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우리의 시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외부의 문제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의 문제든 내부의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더 태우더라도 과연 구글 검색에서 전환이 할 것인지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저들이 유입될 것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번이 확인되면 2번. 자, 1번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경우 구글의 비용을 당연히 더 태우겠죠. 그렇게 해서 구글 검색의 유입자를 더 많이 데려올 거고 그 유입자들을 많이 데려옴으로써 우수한 전환 유저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원초적으로 회사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는 시장까지 얻게 되고 네이버라는 수익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는 수익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담당자분의 가장 가장 이제 고민의 구심점이 되는 부분은 구글이 어떤 문제로든 향후 미래에 당장 성장이 있겠느냐, 당장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검색에 대한 여러 가지 구글 데이터와 네이버 데이터, 노출수, 비용, CPC, 신규 방문자, 사용자, 이탈률, 페이지 뷰수, 평균 세션 시간, 종료율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산이라는 부분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비용이란 부분은 어, 뭐 가장 원초적으로 그냥 하루에 얼마 정도 쓰겠다 정도에 걸어놓을 뿐이지 사실 그 비용이 노출과 어떤 삼각비를 갖춰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유저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클릭을 받아내는데 얼마를 쓰는지는 저희가 사실 뭐 물론 이제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 정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매체는 사실 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정확치 않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요 나머지에 비하면 사실 크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은 점이라는 부분에서 외부 요인 그리고 요 나머지는 저는 내부 요인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 방문자 수와 요 이탈률, 종료율, 평균 세션 시간 등에 대한 수치들은 사실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 사항 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장 딱 처음 생각나는 건 그거네요.
구글 키워드와 광고 확장을 집어넣을 때 그 정보, 그 텍스트 정보가 홈페이지로 유입됐을 때 그 당장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는 그 랜딩 페이지의 정보와 꽤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드레스가 아니라 식장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이 업체의 광고가 식장에 대한 광고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들어오면 식장을 예약하는데 10%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클릭하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없고 거의 스드메, 뭐 드레스, 스튜디오, 뭐 메이크업 정도만 이제 뭐 사진 찍고 메이크업 하는 정도, 드레스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세팅이 돼 있고 식장에 대한 건 전혀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포함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홈페이지는 뭐야? 낚시잖아 하고 당연히 이탈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 그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더 보게 될 거고 그 페이지를 보다 보면 제 평균 세션 시간 제가 머물렀던 제 쿠키 값의 세션 시간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제 이탈률은 점점 뭐 제가 떨어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유저들이 많아지면 이제 평균적인 이탈률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내부적인 수치가 있는데 전 이 내부적인 수치와 외부적인 수치를 전부 상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을 해본 결과 상관성, 상관관계 이 전환과 얼마만큼 상관이 있느냐를 봤는데 이 페이지 뷰 수가 0.97 100분위에서 0.97 9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페이지 뷰 수를 제가 결정을 했고 이 페이지 뷰 수로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 이 페이지 뷰 수 선형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 페이지 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문 전환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전환이 많이 발생한다. 한다로 하고 싶네요. 한다 정도겠죠. 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환이 늘어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로그 분석기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돈만 써서 방문자를 많이 데려오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뭐 대기업을 포함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매체를 장악해서 독점 체제로 이어나가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이 홈페이지의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페이지 뷰수는 조금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래 상관관계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서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쭉 내려가 봤는데 자, 일단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드릴 거, 이 전환증들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수, 그 변수 중에 하나는 페이지 뷰 수였습니다. 이 페이지 뷰 수와 목표, 방문 예약 및 상담 예약을 가지고 확률 분석을 했습니다. 확률 분석, 뭐 요건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설명드리자면 확률 분석은 예측 분석과는 다르게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영향, 비용의 높낮이에 대한 이런 크기에 대한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님의 데이터, 이 홈페이지의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네이버 CPC가 99.67%, 확률 신뢰율 90%로 굉장히 높고 평가는 증가로 나왔습니다. 구글 CPC 같은 경우에는 0.34%로 폐기 단계가 나왔습니다. 즉 구글 CPC는 앞으로 미래에도 여기서 미래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3개월 정도를 보는데요. 이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어, 이 홈페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구글 CPC의 비용을 얼마나 태운다 하더라도 뭐 많이 태운다 하더라도
적게 태운다 하더라도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매체는 아시는 것처럼 패기평가. 이 업체 담당자분들은 이미 뭐 당연히 수치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구글 매체가 실제로 홈페이지에 별로 전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알고 계셨죠. 실제 전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를 늘려가기 위해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키워드를 발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서치 콘솔을 연동하고 서치 콘솔에서 필요한 데이터 키워드를 조금 더 가져오고 뭐 이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고요. 예.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확장하고 키워드를 발굴하는 부분으로 제가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소스 매체로 작업을 된 거지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측 결과가, 이 전환 확률 결과가 틀리다. 예를 들어 50대 50이다. 70대 30%다. 이런 확률이 뭐 나올 수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확률이 나온다면 분석 기법도 잘못됐을 뿐더러 데이터도 잘못됐을 것 같고,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면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분석 기법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어, 실제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 그 분석은 이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분석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상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떨어진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진다면 사실 이 데이터를 소스 매체뿐만 아니라 키워드, 콘텐츠, 광고 확장,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시켜서 변수를 바꿔서 분석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 소스 매체에 대한 확률 분석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단계입니다. 담당자와 분석가 간의 합을 맞춰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케터가 진행하는 업무들이 어느 정도 분석가가 생각했을 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가 얼마만큼 현상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수치와 변수들을 가지고 미래의 확률, 전환 확률, 평균 세션 시간의 증가 확률 등을 찾아서 추적해보고 실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확률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스 매체에 대한 확률, 전환 확률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